야, 사람 쪽팔리게 할래? 최민재의 손이 아내 이가온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순식간이었죠. 가온의 몸이 비틀거렸고 그녀는 남편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촌스러운 거 며느리 대접해줬더니 지금 내가 우스워? 가온의 시어머니가 비수 같은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그녀를 끌고 갔어요. 가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3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리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이가온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7의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가온아, 괜찮겠니? 어머니 이영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이후 가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의 지분을 물려받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어요. 전문 경영인 장민호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죠. 월급은 250만 원. 이 도시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사는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려고요? 변호사 강재훈이 물었을 때 가온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 재산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가온은 홀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출퇴근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가온아,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너처럼 착하고 알뜰한 여자 찾는다던데. 가온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최민재였어요. 32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첫 만남에서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화려한 여자보다는 소박하고 알뜰한 여자가 좋아요. 집안일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요. 그 말이 가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민재는 데이트할 때마다 비싼 식당 대신 소박한 곳을 선택했고 선물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돈 쓰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석 달 후 민재가 청혼했어요. 가온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아껴주고 사랑할게요. 가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요.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민재의 어머니 한말자를 처음 만난 날 가온은 정중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한말자는 가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가온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한 분이십니다. 그래. 뭐, 딸이 효녀면 되는 거지. 한말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착하고 말 잘 들겠네. 그 표정을 가온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간소했죠.
민재는 가온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온은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민재가 구한 작은 아파트였어요. 가온은 퇴근 후 집안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죠.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한말자는 겉으로는 칭찬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누이 최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집안일 다 하고.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죠. 가온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집에서 가온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 해. 며느리가 착하면 시댁도 편하잖아. 엄마가 뭐 좀 부탁하시면 그냥 들어줘.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말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가온아, 엄마가 곧 칠순인 거 알지? 아, 네 어머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해야지. 가온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말씀이신가요? 그럼 뭐겠어? 며느리가 당연히 준비하는 거 아니야? 한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온은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칠순 잔치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 봐요. 민재는 태블릿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응, 당연하지. 내가 알아서 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물어보면 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무관심이 묻어났습니다. 가온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내가 잘하면 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다음 날 가온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칠순 잔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한말자는 소파에 기댄 채 말했어요. 당연히 제대로 해야지. 친척들이며 동창들 다 부를 거야. 몇 분 정도 오실까요? 글쎄, 30명쯤? 가온은 속으로 계산했어요. 30명이면 준비할 만하겠다고요. 하지만 한말자의 다음 말에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장소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로 해. 5성급이니까 격식 있잖아. 5성급 호텔이요? 왜? 우리 며느리가 그것도 못 구해? 아닙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은 한정식 풀코스, 케이크는 3단, 꽃장식 화려하게. 사진이랑 영상도 전문가 불러. 한말자는 쇼핑 목록 읽듯 술술 말했죠. 하객 선물도 품위 있게 준비하고 한복도 맞춰 입어야 해. 가온의 손이 빠르게 메모장을 채워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견적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가온은 숨이 막혔어요. 대관료 800만 원, 한정식 1인당 15만 원, 케이크 300, 꽃장식 200, 촬영비 400, 한복 200, 선물 300,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최소 5천만 원. 그녀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20개월치가 한 번에 필요한 거였죠. 여보, 견적 나왔어. 5천만 원 정도. 전화 넘어 민재가 답했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준비해. 나 혼자 어떻게 해. 당신 적금이랑 예금 있잖아. 깨면 되지.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건 우리 비상금인데. 엄마 칠순이 비상 아니고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 챙기는 게 당연하잖아. 여보는? 나 회사 자금 돌리느라 바빠.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온은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2천만 원, 예금 1,500만 원을 해지했죠. 그래도 1,5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1,500만 원. 가온아,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칠순 잔치. 시댁에서는 안 도와줘? 가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돈을 마련한 가온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호텔 오가고 주말마다 꽃집과 케이크 가게 돌아다녔죠. 한복 맞추고 선물 고르고 촬영팀 미팅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한말자의 끊임없는 간섭이었죠. 꽃은 분홍색으로 받고 흰색 싫어. 케이크 디자인 다시 잡아. 평범해. 사진사 다른 사람으로 해. 포트폴리오 별로야. 수정하고 다시 알아보고 또 바꾸는 일의 연속.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뒷전이 됐어요. 민재는 짜증을 냈습니다. 집에 왔으면 밥이라도 차려놓지. 뭐 하느라 이 모양이야? 미안해. 잔치 준비하느라.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가온은 부엌으로 들어가 라면을 끓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온은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죠. 병원 침대에서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병원이야. 쓰러져서. 괜찮아? 걱정하는 목소리에 가온은 안심했습니다. 응, 과로래. 며칠 쉬어야 한대. 그래, 푹 쉬어. 근데 민재가 멈췄어요. 잔치 준비는 괜찮은 거지?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다행이다. 엄마가 오늘도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던데. 제대로 준비되고 있지? 그래, 그럼 됐어. 나는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체 이 사람에게 뭐지?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편리한 도구 같았어요. 하지만 가온은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여보도 바쁜 거야. 다음 날 퇴원해서 다시 잔치 준비에 매달렸죠. 시누이 최세영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제 친구들도 몇 명 더 초대해도 되죠? 5명만요. 가온은 말을 잃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는데. 그래. 고마워요. 역시 언니가 최고예요. 전화를 끊고 가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잔치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그녀는 몰랐죠. 드디어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가온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호텔에 7시까지 도착해야 했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여보, 나 먼저 갈게. 응. 그는 뒤척이며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가온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연회장. 이른 아침부터 가온은 꽃 장식을 확인하고 음식 세팅을 점검했습니다. 케이크가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촬영팀은 준비됐는지, 모든 걸 혼자 챙겼어요. 며느리, 꽃 색깔이 어두운데? 한말자가 도착하자마자 지적했습니다. 분홍색으로 주문했는데요. 내가 보기엔 어두워. 조명 더 밝게 해. 가온은 직원을 불러 조명을 조정했어요. 시누이 최세영도 친구들과 나타났죠. 언니, 우와, 여기 대박이다. 사진 찍어도 되죠? 응, 찍어. 최세영과 친구들은 연회장 곳곳에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은 입구에서 인사를 했죠.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며느리 고생 많았겠네.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30명이라던 인원이 어느새 45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가온은 급하게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좌석이 부족할 것 같아요. 추가 가능할까요? 예약 인원을 초과하시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얼마나요?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가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5명 추가면 300만 원. 그녀는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알겠습니다. 추가해 주세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한말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았어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은 계속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음식이 모자라지 않는지, 하객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케이크가 도착했는데 디자인이 주문한 것과 달랐던 거예요. 이거 3단이 아니라 2단인데요? 케이크 업체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어떡하죠? 잔치가 진행 중인데. 가온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말자가 이걸 보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케이크를 뒤쪽에 배치했어요. 하지만 숨길 순 없었죠. 어머, 케이크가 왜 이래? 한말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업체에서 실수를. 실수? 그걸 확인 안 한 내가 문제지. 하객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어요. 가온의 얼굴이 빨개졌죠.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사진이나 빨리 찍자. 한말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진 촬영이 진행됐고 영상 메시지도 녹화됐어요. 가온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계산할 시간이었죠. 호텔 직원이 청구서를 가져왔습니다. 총 5,800만 원입니다. 네.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가 인원 300만 원, 그리고 음료 추가 주문분 5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5,800만 원. 준비한 돈은 5천만 원이었어요. 800만 원이 부족했죠. 가온은 급하게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카드를 긋는 순간 빅 마이너스 거절 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네요. 가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하객 몇 명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두 번째 카드. 역시 거절됐죠. 고객님,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가요?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가온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그때 한말자가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계산이 안 돼? 어머니, 죄송합니다. 카드가 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온 거야? 한말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었죠. 당장 해결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카드 한도가. 한도? 그것도 생각 못하고 준비한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우리 엄마 칠순 잔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아니야, 내가 다시. 집에 가서 얘기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가온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이 망신을. 가온의 몸이 비틀거렸죠. 그는 그녀를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표정들, 최세영과 친구들의 충격에 찬 얼굴들, 한 말자의 차갑게 식은 눈빛,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갔어요. 복도에 나온 민재는 가온을 밀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가온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핸드백에서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지금 당장 돈 구해와.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온은 혼자 남겨졌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바라봤죠. 5천만 원이 넘는 돈, 혼자 감당한 모든 것, 그리고 이 굴욕. 가온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강재훈 변호사.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전화 너머로 강재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나오시라고요. 지금 즉시. 가온은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저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 민재와 한말자의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호텔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온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죠. 이틀 후 가온은 강재훈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하시겠다는 거죠?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당연합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강재훈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장님의 정체를 회수하셔야 합니다. 정체를 회수한다는 게 남편 회사가 운영되는 자금, 그 출처를 아십니까? 강재훈이 파일을 펼쳤어요. 사장님 회사의 자회사가 남편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20억 원입니다. 20억? 가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전 결혼 직후에 투자됐어요. 그럼 여보 회사가 사장님 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강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그리고 남편 회사 빌딩도 사장님 소유예요. 가온은 말을 잃었습니다. 계약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위반이죠. 강재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합니다. 사장님 명의로 대출이 5건, 총액 5억 원. 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도장 도용입니다. 명백한 사기죄예요. 통장 사본이 보였습니다. 이 돈은 모두 남편 회사로 들어갔어요. 가온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여보가 나를 이용한 겁니다. 처음부터요. 가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분노였죠. 어떻게 해야 하죠?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정당한 권리예요. 강재훈이 펜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 빌딩 임대차를 해지하고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그럼 여보 회사는 붕괴됩니다. 가온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호텔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 차갑게 돌아선 남편, 혼자 감당한 5천만 원, 3년간 당한 모든 멸시, 하겠습니다. 모두 진행해 주세요. 가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가온. 그 이름이 무겁게 느껴졌죠. 일주일 안에 모든 통지가 나갑니다. 그 전에 집을 나오세요.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홀가분했어요.
그날 밤 가온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무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가온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서류들, 소지품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3년간 살았지만 그녀의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출근하고 난 뒤 가온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3년의 시간.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 안녕. 가온은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가온아. 이영자가 놀라 달려왔죠. 엄마, 잠깐 여기 있어도 돼? 무슨 일이야? 가온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오후 강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투자금 회수 통지를 보냈습니다. 네. 빌딩 임대차 해지 통지도 발송했고 사기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가온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상대방 반응이 곧 올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가온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죠. 당신 어디 있어? 집에 와. 무슨 짓이야? 투자금 회수가 뭐야? 빌딩 나가라고? 미쳤어? 전화 받아. 당장. 가온은 모두 지우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재훈이 다시 연락했어요. 남편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거래처들도 계약 해지 중입니다. 연쇄 반응이죠. 그래요. 가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기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구속영장까지 검토 중입니다. 남편이 조사받는 거죠?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가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온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랑한다던 말들, 함께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정말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결혼 직후 투자된 20억 원, 몰래 빼낸 5억 원,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가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지 말자.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어요. 머리채를 잡히던 그 순간의 가온은 이제 없었죠. 새로운 가온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재훈이 다시 가온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요? 사장님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요. 가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꼭 밝혀야 하나요? 네.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강재훈이 파일을 펼쳤어요. 사장님, 아버님이 남기신 회사 기억하시죠? 네. 그 회사의 현재 규모입니다. 서류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자산 가치 수천억 원, 연 매출 수백억 원. 그리고 가온은 그 모든 것의 지배주주였습니다. 전문 경영인 장민호 이사께서도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민호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장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이사님, 사장님께서 숨고 싶으셨던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서셔야 할 때입니다. 장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 회사는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투자금 회수로 자금줄이 끊겼고 빌딩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죠. 거래처들은요? 거의 모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장님 계열사들이 먼저 손을 떼자 다른 곳들도 따라했어요. 가온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리고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재훈이 끼어들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만간 체포될 겁니다. 가온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3년 전 그날 소박한 아내를 찾아요.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떠올랐죠. 사장님, 장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나서셔도 됩니다.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할까요? 네. 사장님은 충분히 강한 분입니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며칠 후 가온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가온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복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복귀는 아닙니다. 가온이 자리에 앉았어요. 다만 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무슨 권리 말씀이신가요? 최민재 씨 회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합니다. 투자금은 이미 회수했고 앞으로 어떤 협력도 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관련 거래처들에게도 통보하세요. 우리와 거래를 원한다면 저 회사와는 손을 끊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장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사장님이십니다.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차단했던 번호였지만 다른 번호로 걸어온 거였죠. 가온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저예요. 대체 무슨 짓이야?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당연하죠. 제 돈으로 돌아가던 회사니까요. 가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 내 돈? 네. 제 회사가 투자한 20억 원, 몰래 빼낸 5억 원. 모두 제 돈이었어요. 그게 무슨, 모르셨어요? 당신 아내가 누군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이가온입니다. 가온그룹의 지배주주죠. 뭐라고? 3년 전 당신이 만난 평범한 직장인, 그건 제가 꾸민 모습이었어요.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요. 전화 너머로 민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죠. 사랑은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가온이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이 곧 갈 거예요. 사기죄로요. 가온아, 제발.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온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이틀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최민재 씨 사기 혐의로 구속. TV 화면에 수갑을 찬 민재가 나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게 사실입니까? 부인이 재벌가 상속녀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온은 그 뉴스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온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가온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강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한말자 씨가요? 네. 사과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가온은 잠시 생각했어요. 만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재판 이혼으로 갈 겁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가정폭력의 사기까지 충분한 사유입니다. 가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며칠 후 가온은 다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죠. 이사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민호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재단이죠?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당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요. 가온의 눈빛이 빛났어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쉼터 제공, 직업 교육까지 제가 받고 싶었던 모든 도움을 제공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장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장님께서 직접 겪으셨으니 더 잘 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호텔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 그 굴욕의 순간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가온은 없었어요. 지금의 가온은 강했고 당당했으며 자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가온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나처럼 아픈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온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재판이 시작됐어요. 가온은 법정에 섰습니다. 민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수갑은 풀렸지만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도 사실입니까? 네. 원고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도 인정합니까? 네.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온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있었죠.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됐습니까? 결혼 후 1년쯤 지나서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연히 서류를 봤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온 출처를 확인하다가 그래서요? 아내가 거대 그룹의 상속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이용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투자금을 더 받아내려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온은 그제야 민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온의 눈은 차가웠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어요.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 재산 분할은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온은 법정을 나섰어요. 강재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정말 자유로우십니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말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죠. 가온아, 무슨 일이세요? 가온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런 사람이면 잘해주시고 아니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가온의 말에 한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용할 도구로만 봤죠. 그게 아니야. 칠순 잔치 비용 5천만 원,
혼자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카드가 안 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끌었죠. 미안해. 정말. 이제 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온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한 말자가 뒤에서 불렀지만 가온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가온은 재단 설립식에 참석했습니다.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이 재단은 제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온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사랑받고 싶어서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용당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느꼈어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아픈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온은 미소를 지었어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쉼터, 직업 교육. 모든 걸 제공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도울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설립식이 끝나고 장민호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사님.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분간은 이사님께 맡기겠어요. 저는 재단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제가 할게요. 지배주주로서의 책임은 다하겠습니다. 장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가온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온아, 요즘 행복해 보인다. 이영자가 말했어요. 네, 엄마. 행복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가온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 빌려준 돈, 이제 갚을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제대로 갚고 싶어요. 가온은 봉투를 꺼냈어요. 2천만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가온아. 그리고 엄마, 이사 가요. 이사? 네. 더 좋은 집으로요. 제가 마련할게요. 이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온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3년 전 민재를 만났던 그날. 소박하고 알뜰한 아내를 찾아요.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가온 씨입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희망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한테 맞고 살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인데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올 것 같아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가온은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조. 이제 가온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희망이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희망재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100여 명의 여성들을 도왔죠. 가온은 매일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장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죠. 누구죠?
최민재 씨입니다. 가온의 손이 멈췄어요. 거절하세요. 그런데 편지도 함께 왔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가온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죠. 가온아,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 너를 만나기 전 나는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자살까지 생각했지. 그때 누군가 말했어. 착한 여자와 결혼해서 돈 벌어라고. 나는 그 말을 따랐어. 최악의 선택이었지.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는 정말 순수해 보였어. 거짓말하기 딱 좋은 상대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어. 내가 나한테 해주는 작은 친절들. 아침마다 챙겨주던 도시락. 밤늦게 일하고 오면 켜놓던 현관 불빛.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혔어. 1년쯤 지나서 내 정체를 알았을 때 나는 충격받았어. 동시에 안도했지. 역시 이용해야 할 상대였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어.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 내가 틀렸다는 걸.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칠순 잔치 그날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을 때 내 눈빛을 봤어. 그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지.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지금 나는 감옥에 있어. 매일 후회하며 살아.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 너는 잘못이 없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인간을 만난 게 불행이었을 뿐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가온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죠. 그냥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을까? 가온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최민재 씨 형량이 어떻게 됐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요. 그래요. 사장님, 면회 가실 건가요? 가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가지 않을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온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날 오후 한말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이 최세영이 대신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언니,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아프시다고요? 네.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래요. 오빠 일로. 가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하세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세영 씨. 가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안타까워요. 하지만 저는 만날 생각이 없어요. 언니, 어머니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일 때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신다면 그건 제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죠. 최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며느리들에게 잘하시라고 전해주세요. 가온은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온은 재단 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15명의 여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6개월 전 전화로 구조 요청을 했던 사람이었죠. 유진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미용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잘 됐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용기 낸 거예요. 가온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도 많이 힘드셨죠? 네.
많이 힘들었어요. 가온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희 덕분이라니요? 네. 여러분을 돕는 게 저를 치유하는 일이거든요. 유진이 가온을 꼭 안았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다가와 함께 안았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우리 모두 힘내요. 가온은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쉼터에 가득했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온은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민재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빚 때문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가온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니까요. 어쩌면 그도 피해자였을지 몰라. 가온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잘못된 조언을 들은 나약한 사람.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선택은 그가 한 것이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불빛이 그녀를 맞이했죠.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가온아? 네, 엄마. 저녁은 먹었어? 응, 쉼터에서 먹었어. 가온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 오늘 민재한테 편지 받았어. 그래. 뭐라고 쓰여 있던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기도 힘들었다고. 이영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복잡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나는 괜찮다는 거. 가온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추지 않아.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잘 생각했어, 우리 딸.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가온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죠. 가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온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에 서 있었어요. 1년 전 이곳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던 바로 그 호텔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희망재단 1주년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사장님, 준비됐습니다. 강재훈이 다가왔습니다. 네, 들어가죠. 가온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회장으로 걸어갔어요. 같은 호텔, 같은 복도.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 그녀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사람들이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후원자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여성들. 모두가 가온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온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저는 이 호텔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겪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죠.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날이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1년 동안 희망재단은 250명의 여성을 도왔습니다. 가온은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웃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법률 지원으로 70명이 이혼에 성공했고 쉼터에서 120명이 안전을 찾았어요. 사진들이 계속 바뀌었죠. 직업 교육을 받은 60명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미용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가온이 무대 아래를 바라봤어요. 첫 줄에 어머니 이영자가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가온이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은 여성분들께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용기가 저를 매일 움직이게 합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온은 로비로 나왔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세영이었어요. 언니. 가온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축하해요. 정말 멋있었어요. 최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요. 가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랬군요. 마지막까지 언니 얘기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세영 씨. 가온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를 용서하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명복은 빌게요. 고마워요, 언니. 최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안해요. 그때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죠. 이제 됐어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최세영은 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가온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저녁 가온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장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작년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역대 최고치예요. 잘 됐네요. 가온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께서 신뢰해 주셔서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요. 가온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사님, 재단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어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매년 순이익의 10%를요. 장민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연간 수십억 원인데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장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가온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새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었죠. 엄마 다녀왔어요. 가온아,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가온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한말자 씨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언제? 2달 전이래요. 이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안타깝구나. 네. 저도 그래요. 넌 마음이 따뜻한 애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당했는데도 미워하지 않잖아. 미워하면 제가 피곤해져요. 그냥 놓아주는 게 나아요. 가온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나 행복해요. 진짜로요. 엄마도 알아.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2 사람은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며칠 후 가온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운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재단입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요.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도망치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가온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갈게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약속해요. 전화를 끊고 가온은 재킷을 걸쳤어요. 직원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출동합니다. 차에 올라타며 가온은 생각했어요. 1년 전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강재훈 변호사가 지금 나가세요라고 말해줬을 때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가온이 그 누군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빨리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밤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가온은 미소 지었어요. 1년 전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복도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로비를 걷는 여자가 있었죠. 가온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